오늘은 에센셜 그래픽스 패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텍스트 클립을 만들었을 때 그 속성과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준비한 영상 하나 올려놓고요. 자, 오디오는 빼고, 자, 바닷속 그래픽 모션 백그라운드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에센셜 그래픽스 패널을 한번 열어보죠. 윈도우로 가셔서 클릭하면 이펙트 밑에 에센셜 그래픽스 패널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에센셜 그래픽스 패널이 나왔고요. 브라우즈와 에디트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우선 브라우즈에 있는 것들은요, 템플릿들입니다. 그 텍스트 애니메이션 템플릿. 예를 들면 이런 템플릿을 가지고 오면 이거 자체가 텍스트 클립이긴 한데요. 자, 이런 템플릿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을 얹어놓고 우리가 에디트로 가서 텍스트를 바꾸면 클릭을 하면 글씨가 바뀌는 이런 그 템플릿들인데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는 기본으로 장착된 그 템플릿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모가트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템플릿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를 만들어서 그 텍스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는 것이죠. 자, 이거 지우고요. 자, 프리미어 CS6까지는요, 이 텍스트를 어떻게 썼냐 하면 여기 파일로 가셔서 뉴에 보면 레거시 타이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타이틀이 있어서 여기다가 글씨를 이렇게 쳐서 이것을 끄면 여기 타이틀이 하나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레거시가 돼서 사용하지 않고요. 에센셜 그래픽스 패널을 이용해서 우리가 타이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선 툴바에서요, 여기 보면 타입 툴이 있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요. 이 타입 툴을 가지고 클릭해서 이런 그 백그라운드 위에 한번 텍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언더 C라고 하는 텍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텍스트 클립이 하나 생겼죠. 자, 이것을 클릭한 상태에서 에센셜 그래픽스의 에디트로 가죠.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크리에이트 그룹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그룹은요, 이것을 셀렉트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컷, 카피, 클리어, 듀플리케이트 등등이 나오죠. 여기서 듀플리케이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것이 같은 위치에 생깁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위치를 바꾸거나, 한 번 더 해보죠. 듀플리케이트 하면 또 똑같이 이렇게 바꾸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글씨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이렇게 각각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와 그 내용들을 바꿀 수 있고요. 이것을 다 셀렉트한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에이트 그룹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룹 1이 생겨서 그 밑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이 그룹 자체를 움직이게 되면 세 개의 아이템이 동시에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두 다 언두하고요. 하나만 남기고 지워보도록 하죠. 지울 때는요, 딜리트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셀렉트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클리어하면 없어집니다. 자, 다시 이거를 언더 더 C로 가죠. 그 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 그 뉴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뉴 레이어를 클릭하시면요, 텍스트, 버티컬 텍스트 등등이 나옵니다. 텍스트를 누르시면 텍스트 레이어가 하나 생기고요. 이렇게 뉴 텍스트 레이어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렉탱글을 누르시면 사각형의 모양, 또 에클립스, 서클 모양, 그 다음에 from 파일 하면 로고라든지 혹은 비디오, 사진들을 이 클립 안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요. 버티컬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것은 종으로, 즉 세로로 글씨가 써지는 그런 텍스트 레이어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걸 다 지우겠습니다. 클리어하고, 자, 그 다음에 responsive design, 포지션, 이것은 이 다음 시간에 사용 예와 함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align and transform으로 가죠. 자, 이것은 뭐냐 하면 vertical center, 이것은 horizontal center.
그래서 센터를 만들고 싶으시면요, 이걸 클릭해서 버티컬 센터로 갔다가 또 호리존탈 센터 하면은 이게 그 센터의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두플리케이트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두플리케이트 하고 이것을 여기다 놓고 좀 사이즈를 작게 하고요. 또 두플리케이트를 더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은 위에다 놨다고 하죠. 또 사이즈를 좀 줄여서. 자, 이럴 때에 세 개를 다 셀렉트한 상태에서 얼라인 탑을 하면요, 가장 위에 있는 것에 얼라인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버티칼리 얼라인 한다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것으로 줄을 맞추는 거죠. 이것은 밑에 것으로 맞추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가장 왼쪽에 있는 것으로 얼라인이 되는 거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가운데 걸로 얼라인,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레이어에 얼라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세 개가 디스트리뷰트 버티칼리, 세 개가 수평으로 같은 공간을 갖는 거고요. 가로 세로로 같은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우고, 자,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다시 센터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 있죠? 이것은 위치입니다. 우리가 X쪽으로 또 Y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관한 그 프로퍼티.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앵커 포인트인데요. 기준점. 조금만 더 크게 할까요? 센터를 맞추고요. 자, 이것은 앵커 포인트, 즉 기준점인데요. 지금 기준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동그라미에 십자가 되어 있는 것. 그냥 클릭하셔서 이렇게 무빙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것으로 움직여서 앵커 포인트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의 앵커 포인트에서 크기를 바꾸면 그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크기가 커집니다. 혹은 로테이션을 하면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로테이션이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앵커 포인트를 센터로 갖다 놓으면 역시 커지는 것도 센터의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크기가 바뀌고, 또 로테이션도 가운데를 기준으로 로테이션이 되도록 하죠.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투명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타일을 우리가 만든 것들을 세이브하는 건데요. 우리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세이브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것은 폰트죠. 지금은 아도비 명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뭐로 바꿀까요? 자, 나는 바른 고딕으로 해서 볼드로 한번 가보죠. 그리고 좀 폰트를 크게 해서 이렇게 가봅니다. 자, 일단 이것을 잠깐 내려놓고요. 자, 다시 타입 툴로 가서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여기 보시면 로렘 입섬, 아무 의미 없는 meaningless 텍스트 템플레이트입니다. 자, 이것을 카피해서 다시 프리미어에 와서 여기다가 페이스트 합니다.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카피한 내용이 이 정도가 이 텍스트 박스 안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 이것은 보시면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죠. 좌측 정렬입니다. 이것은 가운데 정렬, 이것은 우측 정렬, 우측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이것은 justify는요, 이 텍스트 박스의 엣지에 꽉 차게끔 스페이스를 조절하는 건데요. 이것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이 왼쪽으로 가게끔 정렬되는 거죠. 클릭하면 마지막 라인이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죠. 이것은 가운데 정렬, 맨 마지막 라인이. 이것은 전체가 다 네모나게 되는 건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페이스들이 막 엉망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자, 이것은 오른쪽으로 justify가 된 이런 그 기능들이죠. 이것은 그 맨 위에, 이것은 가운데 조금 내려왔고요. 이것은 맨 밑에 라인에 정렬이 되는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놔두고 다시 우리 언더 더 C로 가보죠. 그 다음에 이것은 트래킹. 트래킹은 전체 셀렉트된 그 텍스트의 전체 간격들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건데요. 자간이죠, 자간. 전체 문장의 이 자간을 바꾸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dimed가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툴을 클릭해서
바꾸고자 하는 자간의 위치에 클릭을 하면 이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셀렉트된 특정 자간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행간입니다. 하나만 더 줘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센터를 맞췄을 때요. 이것의 행간을 바꿔보도록 하죠. 그러면 행간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여기 보시면 리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은 이게 리딩이 아니라 레딩이라고 읽습니다. 레딩은 뭐냐면 납 있죠. 납. 몸에 안 좋은 그 납. 옛날에 프린팅 작업을 할 때에 행간을 맞추기 위해서 납을 사용했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단어로 리딩이 아니라 레딩이라고 읽는다고 하죠. 어쨌든 이것은 그 전체 행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베이스라인 쉬프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렉트된 부분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언제 사용할까요? 예를 들면은 first, 우리가 first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때 보통 이 st를 작게 해서 위로 올리곤 하죠. 그래서 이 행간을 또 우리가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글씨의 행간과 자간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펑션들입니다. 이것은 탭 이건 400포인트인데요. 예를 들면 탭을 누르면 이렇게 가는 것인데요. 이것을 30으로 한다 하면 탭 간격이 30 정도씩 가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우고요. 다시 센터로 놓고, 자, 이것은 포크스 볼드. 이 자체가 볼드인데요. 이거 셀렉트해서 이거 클릭하면 조금 더 두꺼워집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볼드죠. 볼드체와 상관없이 두꺼워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탈릭. 이것은 올 캡스입니다. 전부 다 대문자. 이것은요, 스몰 캡은요, 모두 다 대문자로 바뀌는데 맨 앞에 있는 대문자가 좀 커지는 것들이죠. 자, 이것을 잠깐 빼놓고 또 로렘 입섬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이 올 캡을 하면 전체가 대문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캡을 하면 모두 다 대문자이지만 그 문장의 그 맨 앞은 좀 더 큰 대문자로 바뀌죠. 이것이 스몰 캡스. 이것은 슈퍼스크립인데요. 이걸 셀렉트해서 클릭하면 슈퍼스크립. 또 이것은 서브스크립. 그 다음에 언더라인.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left to right 타이핑, 이것은 right to left 타이핑인데요. 이것은 왜 dimed가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텍스트 프로퍼티에 렌치를 셀렉트 하시면요, 우리가 지금 텍스트 엔진이 유러피안, 이스트 에이시안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그 사우스 에이시안하고 중동, 미들 이스턴으로 바꾸면요,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left to right로 친다고 하면 A, B, C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right to left 타이핑으로 놓고요. 이것을 우리가 친다고 하면 D, E, F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이것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지만 우리가 사우스 에이시안하고 미들 이스턴으로 쓸 일은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이 앞으로 놔두기로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센터를 놓습니다. 자, 마지막 요것은 뭘까요? 여기 보면 쯤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쯤에, 뭐 일본말 같은 게 있죠. 이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해서 버티컬 텍스트를 만들었을 때에 이 버티컬 텍스트의 그 자간, 버티컬 텍스트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아마도 일본말이 아직도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 텍스트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 지우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또 센터로 맞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피어런스 뭐가 있습니까? 이 필 컬러죠. 이것을 흰색으로 할 것인가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스트로크는 보더 컬러를 그린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사이즈를 크게 할 수 있고 작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인데요. 백그라운드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고,
이 백그라운드의 투명도를 우리가 흐리게 하거나 또 진하게 하거나 할 수 있고요. 또 색깔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섀도우. 우리가 글씨 뒤에 섀도우를 넣는 건데요. 섀도우의 그 컬러를 우리가 블랙으로 하고 색깔을 바꿀 수 있고요. 섀도우의 투명도를 진하게 줄 수 있고 섀도우의 각도를 우리가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섀도우의 거리, 그 다음에 섀도우의 크기, 섀도우의 블러 얼마나 퍼지는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스타일로 갑니다. 스타일로 가서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스타일이 있죠. 지금까지 해놓은 걸 세이브 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크리에이트 해서 테스트 스타일 한번 해놓고요. 그러면 테스트 스타일이 세이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스타일이 없다고 치고요. 없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죠. 이것을 오버 더 시다.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하나 만든 다음에요. 자, 이것을 클릭된 상태에서 테스트 스타일을 적용을 하면요. 네, 어떻게 됐나요? 똑같은 글씨와 밑에 어피어런스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같은 폰트, 글씨 혹은 섀도우나 등등 이 어피어런스를 자주 쓸 때에는 반드시 스타일을 크리에이트 해서 세이브 해 놓으시면 많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텍스트를 쓸 때에 이 텍스트의 프로퍼티들을 알아봤고요. 이 에센셜 그래픽상에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 자막 안에 영상을 또 집어넣거나 그리고 이 리스폰시브 디자인은 어떤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